가지고 그 얼마 전에 발표했던 그 서울특별시 MPO 지원센터 민간위탁 예산 및 인력 감축 관련 고충 민원 직접 조사 결과 보고라는 게 언론에도 났는데 시민협력국의 일은 아니지만 요 내용은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민협력국의 여러 기관들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고 계시죠? 유사한 상황이라 하시면 여기 주로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민간위탁 예산 및 인력 감축 관련해서 그 시민감사 업무스만이 권고 처분을 내렸어요. 예. 그래서 뭐 여기 시민협력국에도 관계 업무상 관계되는 수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민간위탁 기관들. 거기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은 똑같이 적용이 되겠죠. 시민감사 업무스만이 했을 때 물론 건건이 좀 다를 뭐 개연성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예, 뭐 핵심은 예산 삭감으로 인한 인력 감축이 문제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뭐 저도 그렇게 알고 뭐 있습니다. 스스로 가이드라인도 무시해 가면서 뭐 지침까지도 뭐 수정하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상당히 우려되는데 서울시가 그런 어쨌든 가이드라인이나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앞서가야 되는데 특히 이 요번에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민협력국도 뭐 이렇게 이런 권고 처분이 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예, 그 지난주하고 또 오늘 뭐 기사 많이 내부서 논의는 해보셨죠? 예, 뭐 예. 논의를 해봤습니다. 예,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시민감사 ombudsman의 의견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판단을 하면서 시의 어떤 저희 시민협력국과 또 재정 파트의 기존의 예산 편성안에 대한 어떤 재검토를 권고하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금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절차적으로 시의 예산 편성안이 지금 의회에 제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집행부에서 그것들을 다시 어떤 안을 짤 수 있는 시간은 뭐 지난 상황이라고 보고요. 절차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그 이제 ombudsman에서는 당연히 그 소위 신청 기관에서 제기한 결과적인 어떤 고용의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권고안을 냈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시민감사 ombudsman이 그 신청을 한 기관이나 담당자들의 어떤 상황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또 이게 시의 하나의 행정기관의 일부라는 점에서 시에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또 보다 다른 차원의 문제 같은 것들도 좀 같이 고려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서울시 산하 공무원으로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어쨌든 스스로 그 이 서울시의 산하 기관 중에 하나인 옴부스만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러한 지적이 객관적인 근거를 갖는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이미 그 예산안은 제출이 됐기 때문에 뭐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 논의 과정에 충분히 그러한 권고를 잘 수용하시거나 또는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잘 이후 예산 협의가 잘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뭐 계속 고민을 같이 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것 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예산서 1152쪽에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이게 마을 공동체 사업 지원 사업이죠? 예, 12억 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내역을 보니까 좀 시민협력국 성과 계획서 및 사업 설명서 자료에 보니까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이거 맞죠? 예, 예. 예, 그게 21년에 80억 2천만 원이고 근데 제출하신 예산에는 12억. 이게 몇 프로 삭감이죠? 이러면 85%인가요? 예, 한 85% 정도 감이 네. 있습니다.
예산의 85% 삭감은 뭐 이걸 이해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이 사업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를 세부 내역을 보면 24개 자치구에 얼마씩 갑니까? 세부 내역으로 보면은 내년에는 사업비 5천만 원씩 그러니까 5천만 원이죠. 예. 설명 자료에 보면 올해 21년에는 자치구당 얼마를 지원했지요? 구당 한 3억 정도 3억 예, 좀 3억 4천 넘죠. 정도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22년에는 5천만 원, 3억 거의 5천 가까이 됩니다. 21년에 3억 5천이 5천만 원으로 됐어요. 왜 이렇게 삭감했어요? 근데 예, 뭐 이 사업 뭐 장 의원님도 많이 잘 아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사업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뭐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을 공동체 생태계 조성이라는 것들은 그야말로 시민들의 한편으로는 자발적인 활동에 근거하면서 또 시민들의 현장과 밀접되는 자치구나 동사무소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그 3억 4천의 대부분의 비용이 자치구에서 이 어떤 마을 자치센터나 이런 활동을 하는 소위 이제 자치구 단위의 중간 지원 조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조 금액입니다. 근데 지금 기본적인 업무 성격이 어떤 자치구 단위의 사업이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인력과 운영비 부담은 자치구에서 하는 게 원래 당연히 맞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비가 물론 내년에는 좀 뭐 나아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도 어떤 동 단위의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는 자치구비 형격의 사업이고 다만 시에서는 전년도의 예산 집행률 같은 것들이 거의 한 50%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업들의 사업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들이 전체적인 어떤 사업 취지나 방향에 맞겠다. 뭐 그렇게 좀 판단한 사안이고요. 참고로 저희들이 지금 이제 시 예산을 줄이면서 그러면은 내년도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25개 자치구에서 이 마을 생태계 조성 사업을 하면서 위탁센터의 인건비 지원 같은 걸 안 하게 되니까 당연히 자치구에서 이건 뭐 구별로 좀 편차는 있습니다. 뭐 지경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자체 예산을 좀 추가 투입을 하거나 그런 노력들은 또 자치구 하고 있어서 필요한 사업들은 내년에도 계속 진행될 걸로 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싹 뺐죠? 예, 인건비 뺐습니다. 그 지금 이래서 이제 속칭 폭력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이 보조금으로 인건비 이것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자치구에서 감당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여러 그 앞으로의 방향은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루아침에 180도 싹둑 잘라버리면 이렇게는 행정을 안 하죠. 보통 국가에서도 보조금을 하면서 매칭을 하고 5대5로 하다가 6대4로 하다가 7대3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알아서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의 몇 년의 어떤 그 과정을 거치는데 요거는 그런 보통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그래서 저희가 또 많은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이 폭력적이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그 상황들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까 말했듯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서울시에서 봤을 때 좀 문제의식이라고 하면 그것을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 것이지 이렇게 3억 5천 가까이 지원하다가 인건비를 싹둑 빼고 5천만 원 지급한다고 하는 게 지원한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 시민협력국에서도 처음부터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자 좋습니다. 우리 자치구 마을 생태계 조성 사업 근거 조례도 있지요. 예, 우리 마을 공동체 지원 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특별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예. 그 거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마을 공동체 활성화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렇죠. 그래서 마을 공동체 사업은 서울시의 정책이잖아요, 그죠? 예, 조례도 있고. 예,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추진하는 정책 사업에 뭐 예산 편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할 수 인건비도 있습니다. 편성할 수 있는 거고. 어, 따라서 네. 그것은 인건비를 보조금상 편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고, 단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자치구와 좀 분담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자치구에서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정책 방향이 있다면 그것을 전차적으로 고려해서 협력해서 가야 될 것이지, 이렇게 가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저도 뭐 과정과 관련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동안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특히 작년 내지는 그 이전에 지원을 하더라도 뭔가 전체 사업 성격과 내용에 맞는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틀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초기에 이제 활성화를 시키고 비용 지원을 많이 했던 것들을 정비를 안 하고 계속 더 왔다는 것들이 일단 가장 큰 좀 좀 기술적인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에라도 물론 이제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방법 사항에 있어서 뭐 저도 서울시가 다 잘했다라고 말을 하지는 않겠는데 그거를 지금에라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그 바꿔 나가는데 좀 의견들을 서로 모아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말로서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이 예산은 어쨌든 너무 과하고 폭력적이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마을 생태계 사업에 조성 사업에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에는 관련 근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특히 인건비를 전액 상감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앞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판단하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 관련 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모두 관련 인력이 마을 분야에 몇 명입니까? 자치구별로 뭐 한 4, 5명 정도씩 모두 있는 합하면 한 걸로 100명 넘죠? 예,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실직하게 생겼어요. 물론 자치구에서 이걸 보전해 준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의원님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MPO 지원센터 그 시민감사 옴부스만의 그런 부분과 맥이 다 있는 것이고 다 비슷하고 유사한 사례입니다. 아니 국장님이 예를 들면은 지금은 국장이시지만 이 당사자 입장이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서울시를 보겠어요? 근데 이제 의원님 그 우리가 조례나 관련 규정에 특히나 뭐 우리가 특별히 규제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원을 하는 것들이니까 그거를 해도 위법이다라는 것들이 없으니까 해야 된다. 거기에는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하더라도 그 지원의 주체가 누가 하는 것들이 바람직한지 또 그 지원의 정도나 양이 어느 정도가 가는 것들이 적정한지 뭐 그런 것들을 그동안 좀 제가 봤을 때는 간과하고 있지 않았었나 하는 것들인데 좀 이번 기회라도 그런 부분들을 뭐 이번에 한 번에 다 정리가 되지는 않겠지만은 좀 어떤 아니, 원칙과 이거 뭐 방향에 맞게끔 정비를 지금 해나가는 게 시민협력구 필요하고. 예산 편성을 뭐 그 안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로 한 번에 정리하는 거죠. 그거 한 방에 정리하셨잖아요. 지금 예산 안으로만 보면 뭐 딴 소리 하고 그러세요. 아니요, 근데 그 다 부분은 자르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축에 책임지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뭐 자꾸 그 말로 자꾸 뭘 떼올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결론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안에 그 고용 형태나 또 그분들의 뭐 신분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보완 방안들은 뭐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시 시청이나 시의회 앞에 요즘처럼 이렇게 시위하시고 자기 이슈 파이팅 하시는 분이 많은 적이 없었어요. 알고 계시죠? 오늘도 뭐 고생하고 계시던데 왜 그런 상황들을 서울시가 자초하면서 이렇게 가시는가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고요. 특히나 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이 직원들의 100명이 넘는 특히 마을 생태계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오세훈 시장에 의해서 실직 위기에 내몰렸어요. 그래서 참으로 유감이고요. 우리 시민협력국장님도 사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상당히 뭐 좀 곤혹스럽긴 할 텐데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그 NPO 센터 시민감사 옴부스만에서 한 부분들을 잘 심사숙고하셔서 이후 예산 협의 과정에 좀 더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임해주시길 바라고요. 좀 그렇게 하세요. 예, 뭐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네, 고민만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네, 장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포 출신 이세월 의원입니다.